안녕하세요. 삼성전기는 왜 시가총액 4위가 됐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원의 박란희 대표입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 세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삼성전기가 올 초에 주가가 27만 원이었는데 5월에 100만 원을 넘기더니 12일 만에 또 200만 원을 넘겨서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4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소식은요. 페라리, 명품차죠. 페라리가 무려 8억이 넘는 전기차, 이름이 루체입니다. 이 루체를 내놓았는데 주가가 8%나 넘게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셰플러는 이 독일의 매우 유명한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최근에 글로벌 스파이어 글로벌이라고 하는 위성 운영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우주 산업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동차 부품 회사가 위성 회사가 되겠다, 위성 부품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모두 우연일까요? 어떤 공통점은 없을까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인류가 200년 넘게 고수해 왔던 어떤 탄소 문명이 전기 문명으로 바뀌어가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도 지금 상당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죠. 너무 과장일까요? 예, 오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문명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 탄소라는 건 원래 지구 땅속 저기 창고 안에 있었던 에너지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탄소 기반 연료를 태워서 우리는 공장도 돌리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플라스틱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소 문명이 한계에 온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화석 연료가 너무 특정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는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제조업 원가 구조가 막 무너지면서 이런 에너지 안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페크가 갑자기 감산을 할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기후변화, 아주 중요한 기후변화 이슈죠.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동안 이 에너지 통장을 너무 빨리 인출해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후 리스크가 지금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규제로 와서 규제 쓰나미가 곧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저는 기후와 탄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누고 그다음 거 넘어갈 텐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도대체 몇 도나 올랐을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한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 37도나 38도가 되면 응급실로 바로 갈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구도 똑같습니다. IPCC라고 하는 전 세계 유명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진단하기를 우리는 1.09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이상기후로 들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개가 가까이 되는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협약을 맺은 게 2015년에 그 유명한 파리 협약, 파리 협정이라는 겁니다. 2050년까지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내뿜었던 탄소를 다 걷어들여서 넷 제로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넷 제로고 탄소 중립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목표가 있어서 이걸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류가 이제 한 해에 배출하는 탄소량이 한 420억 톤 정도 됩니다. 2024년도에도 최고치를 찍은 거죠. 이게 IEA라고 하는 국제에너지기구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이 로드맵에서 이 모든 그 오늘의 이야기에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어, 자, 이건 이제 420억 톤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전 세계 화석 연료가 아직도 86.7%나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로드맵 얘기를 해보죠. 자, IEA는요, 2050년까지 전기가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20%를 줄이고 나머지 수소가 한 10%, 탄소 포집과
지속 가능 항공 연료를 이제 바이오 같은 걸로 하는 이런 것들, 전기화가 닿지 못하는 이 영역을 처리하는 게 이제 잔여 배출 영역인데요. 결국은 근데 여기에서 수소를 만들려고 그래도 전기가 필요하고 탄소 포집 설비도 결국은 나중에 재생 전기로 해야 되니까 전기가 모든 길은 전기로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 에너지원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연결하는 공통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산업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 장표를 많이 쓰는데요. 이 탄소 배출 분포도입니다. 이 영역이 현재 탄소를 배출하는 배출 분포도인데요. 이것이 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쪽으로 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5%를 차지하는 이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는데 생태계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새로 생겨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산업이 다 탈탄소 산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혁명에 가까운 전환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AI와 디지털 혁명이 이거를 폭증하고 있는 가속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 뭐죠? 데이터 센터. 지금 표가 이 표는 IEA 표네요.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율에 해당되는 표인데요. 이게 뭐 계속 숫자는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계속 폭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는 서버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냉각 설비, 백업 발전기 이런 다양한 인프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거의 뭐 2030년쯤 되면 전체 소비의 3%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비용도 전기에 대한 예전에는 그 비쌌지만 비용 곡선이 교차했다. 결국은 태양광 풍력 발전 단가가 전기를 이제 가능하게 할 만큼 화석 연료보다 좀 밑도는 지역이 많이 늘었고 전기차와 이제 내연기관차의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러한 전기차가 유리해지는 등등 그래서 이런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부분도 하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이 정말 무시무시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가장 전기화에 앞선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견제가 거의 무역 전쟁화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자동차 현대화법이라는 건데요. 이 파장이 독일 벤츠 그룹까지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이게 지금 블룸버그에 나온 최근 기사인데요. 음, 법 내용이 외국 적대국 지분을 15% 이상 섞인 자동차 제조사는 미국 내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벤츠의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 벤츠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명기에 산업 전환기에 나타나는 게 기업 순위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바뀌는지 간단히 보면요. 클린 엣지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5년 동안 시가총액 변화율인데요. 테슬라가 1827% 늘었고 비아디도 680% 그리고 CATL이 620% 늘어난 반면에 쉘과 BP는 각각 6%, 33% 줄었습니다. 결국은 전기 쪽이 앞으로도 점점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기존의 정유사들과 새로운 그 재생에너지 전력 기업들이고요. 또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뭐 도요타나 폭스바겐 아까 말한 페라리도 마찬가지고 기존 내연기관차가 강했던 곳은 이제 전기차 시대에 지금 따라가느라고 매우 힘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도 지금 너무나 전략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곳들이고 그 대신 배터리라든지 새로운 신흥 전기 부품에 관련된 회사들, 전력 반도체 회사들의 경우는 주가가 날개를 달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가스와 그 운송, 이제 송유관 이런 그 유전 이런 인프라 기업들
과 달리 데이터 센터의 전력 관리라든지 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이튼, ABB 같은 기업들의 경우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기업들의 변화들을 이제 볼 흐름을 쭉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론도 있을 거예요. 석유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겠느냐? 물론입니다. 오페크 같은 경우는요. 2050년에도 석유가 세계 에너지의 약 30%를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질문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석유가 뭐 사라지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제 성장하는 수요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히트펌프, 배터리, 재생에너지, 전력망, 자본, 기술, 정책이 다 전기 쪽을 바라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ESG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금, ESG를 주창하는 장기 투자자들이죠. 이 투자자들은 2, 30년을 내다보는 투자예요. 근데 현재의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기후가 만들어내는 이제 탄소가 전기화되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적인 변화가 그 리스크와 기회를 가진 기업의 분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SG 공시는 재무제표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다양한 기회와 리스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ESG가 착한 기업 골라내기나 평판 관리가 아니라 산업 전환기에 투자자가 자기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정보 인프라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뉴스처럼 보이는 것을 종합해서 보면 큰 그림이 보이는데요. 최근의 흐름도 이렇게 탄소 문명에서 전기 문명으로 이동하는 구조적인 전환의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업을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G 공시 데이터가 점점 이러한 기후 리스크를 재무적인 영향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팩트온은 이런 전략적 방향을 지닌 콘텐츠 미디어로서요.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